그래서 요번에는 아까 했던 실습 있잖아요. 이 했던 실습에서 축약이라는 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 오토 서머리를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를 한번 봐보고, 그 다음에 수동 축약이라는 것도 한번 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각각의 라우터에서요, 라우터 설정으로 들어가서 RIP 설정으로 들어가서 아까 노 오토 서머리 했던 걸 다시 오토 서머리를 해줘 볼게요. 오토 서머리. 라우터 3개 다 똑같이 컨피규레이션 모드 들어가서 라우터 RIP 들어가고 오토 서머리 해주시고, 라우터 3번으로도 들어가서 컴티 라우터 RIP 오토 서머리 해주시고, 오토 서머리 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생기나를 좀 봐봅시다. 오토 서머리를 했다. 자, 오토 서머리라는 건 뭐냐면 클래스풀하게 자동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IP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브네팅 한 거를 얘가 자동으로 묶어준다는 건데, 자동으로 묶을 때 그렇게 똑똑하게 묶지를 않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클래스에 맞춰서 무조건 묶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 좀 볼게요. 자, 오토 서머리를 했고, 이 상태에서 지금 시간이 좀 지나야 얘네들이 정보를 공유하니까 패스트 포워드 타임 버튼으로 시간을 좀 이렇게 많이 보내봅시다. 정보들을 좀 수정했다라고 할 수 있게 쭉 시간을 보내고 라우팅 테이블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 전에는 라우팅 테이블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각각 이렇게 쪼개져 있던 네트워크는 쪼개진 채로 라우팅 테이블에 따로따로 나왔었죠. 지금 라우터 1번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본 거예요. 근데 오토 서머리가 된 채로 show IP 라우트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보면 나랑 직접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대역은 쪼개져서 나오지만 나머지 네트워크 대역은 이렇게 서머리가 돼서 나와요. 클래스 풀하게 나오죠. EIP로 시작하면 B 클래스니까 서브넷이 16으로 축약돼서 나오죠. 자, 이거는 여기를 통해서 가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 라우터 1번 입장에서 라우터 1번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냐면 162의 10의 1번 네트워크 대역은 자기랑 직접 연결되어 있고, 162의 10의 2번이나 3번 네트워크 대역은 어차피 이쪽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얘한테만 보내주면 돼요. 지금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에 이렇게만 설정이 되어 있어도 되기는 돼요. 라우터 1번 입장에선. 라우터 1번 입장에서 162의 10의 3번 네트워크 대역을 가려고 해도 지금 얘랑 비교돼서 162의 10의 3번에 뭐 10번 이런 IP를 찾아간다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얘를 지금 B 클래스로 인식을 하고 여기까지만 비교를 해서 아, 거기는 얘를 통해서 가면 돼 라고 해서 걔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일단은 얘한테까지 가기는 가요. 근데 얘한테서 라우터 2번에서 show-IP 라우트 했을 때 어떻게 나와요? 162의 10의 2번은 자기랑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지만 1번이나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죠. 양쪽에 다 있다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대요. 이렇게.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PC끼리 통신을 좀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PC에서 핑 명령어로 각각 PC랑 통신을 해보시고요. 문제점이 있나 없나 한번 봐보시고, 가운데 라우터에서 각각의 PC들이랑 핑을 또 해보세요. PC에서도 해보고 가운데 라우터에서도 해보고 핑 명령어로 통신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PC에서 PC끼리 하면 통신이 좀 잘 되는 것 같고, 라우터에서 하면 절반 정도밖에 되는 것 같지 않다? 한번 봐볼게요. 지금 PC 1번에서 왼쪽에 있는 PC에서 뭐 각각 가운데 있는 PC와 오른쪽에 있는 PC로 핑을 때려볼게요. 162점, 10점, 2점. 저는 PC들을 10번 IP로 설정했거든요. 핑을 이렇게 한번 때려봤는데 핑이 그냥 다 잘 가요. 3번에 10번으로도 때려보니까 핑이 잘 가요. 잘 가네요. 문제가 없나 본데? 가운데 라우터에서 핑을 각각 한번 때려볼게요. 핑 162점 10점 1에 10번 왼쪽에 있는 PC한테 지금 핑을 때렸을 때 처음 실패했다가 두 번째 성공했다가 세 번째 실패했다가 네 번째 성공했다가 다섯 번째 실패했어요. 3번. 또 처음 실패했다가 두 번째 성공했다가 세 번째 실패했다가 네 번째 성공했다가 다섯 번째 또 실패했어요. 이게 느려서 그런 걸까? 한번 다시 하면 잘 될라나? 이번엔 성공했어요. 근데 두 번째 안 되고 세 번째 되고 네 번째 안 되고 다섯 번째 되고. 뭐란 소리야? 이게 지금 됐다 안 됐다 한다는 소리죠. 라우팅 테이블에 축약이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져서 양쪽 경로가 나와버렸는데 얘네 둘의 AD 값이라던가 매트릭 값이 이런 식으로 똑같다 보니까 AD 값은 가치라 그랬죠. 둘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왼쪽으로 갔다 한 번은 오른쪽으로 갔다 하는 거예요. 얘가 여기랑 통신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 번은 이쪽 경로로 갔다 한 번은 이쪽 경로로 가는 거죠. 잘못 간 거죠. 패킷이. 근데 왜 PC에서는 잘 되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자, 지금 2번 PC에서 2번 PC에서 몇 번 PC로 보내는 거냐? 2번 PC에서 1번 PC로 핑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편지로. 보내볼게요. 스위치한테 갔고 라우터한테까지 갔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저 라우터가 헷갈리고 있는 거죠.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첫 번째 패킷 왼쪽으로 보냈어요. 잘 보냈네요. 잘 받았겠죠? 한 번 더 통신하면 아이고. 보냈죠? 오른쪽으로 보냈죠? 그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보내면 잘못 보낸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라우터가 반송해버리죠. 그거 여기 아니야. 얘도 지금 162.10.0의 0번은 이쪽으로 가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받은 걸 그냥 바로 이쪽으로 보내버리죠.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는 자기가 자기 라우팅 테이블 보고 그거 이쪽 경로로 가야 돼 라고 보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오락가락 하잖아요. 지금 가락 한번 했다가 다시 오락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한번 이상한 척 했다가 다시 또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얘가 다시 보내준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되는 거지. 방금 전에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PC에서 할 땐 사실상 문제가 없던 거예요. 오락가락 하면서 얘가 동작을 했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결과는 뭐라는 소리예요? 축약을 막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지금 가운데 같은 애는 축약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오토 서머리로 축약을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 해버리니까.
만약에 지금 이 네트워크 대역이 이렇게 딱 개수가 맞춰져 있어서 그런 건데 네트워크 대역이 좀 더 있었고 막 오락가락 했던 상황에서 딱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오락가락이 맞지가 않으면 가락가락가락만 되면은 정신 나간 채로 통신 안 되게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해요? 좀 개떡같이 얘기하긴 했는데 찰떡같이 좀 알아들으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얘가 순서에 맞게 잘못 보냈다가 얘가 다시 보내준 걸 정상적으로 보냈는데 만약에 네트워크 대역이 좀 따르게 되어 있어서 잘못 보내주고 잘못 보내주고 잘못 보내줘서 얘가 또 다시 잘못 보내버리면 아닌가? 헷갈립니다 저도. 뭐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되면 통신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노 오토 서머리를 전부 다 해버린 다음에 이런 애들은 지금 축약이 돼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애들. 얘는 2번이나 3번 같은 곳을 갈 때 무조건 얘한테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축약이 돼야 되는 곳들은 수동으로 축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되게 전부 다 자동으로 이렇게 축약해버리지는 말고 축약이 필요한 애들만 축약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노오토 서머리로 전부 다 하고 축약을 안 해도 상관없는데 네트워크가 굉장히 복잡한 곳에서 이렇게 축약이 안 되어 있고 잘게 쪼개진 네트워크 대역들이 전부 다 라우팅 테이블에 올라오면 그 라우팅 테이블이 되게 복잡하다고요. 복잡한 것만 문제가 되면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지금 가상의 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빠르다 그랬죠. 실제 라우터는 성능이 막 그렇게 엄청 좋지 않단 말이에요. 되게 싼 거였잖아요. 우리 라우터 같은 경우에 찾아봤을 때 중고나라에 저거 한 5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중고나라에 가끔 네트워크 장비 올라와요. 저런 거 막 한 5만원이면 사요. 근데 아무튼 비싼 것도 있지만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느리단 말이에요. 근데 라우팅 테이블이 엄청 큰 거를 띄울 때 엄청 느리게 뜨겠죠. 답답해요. 그래서 축약을 해놓으면 라우터 성능상에도 좋고 관리자가 보기도 편하고 하니까 축약이라는 거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일단 다시 노 오토 서머리 해줄게요. 각각 노 오토 서머리 해줄게요. 라우터 RIP 노 오토 서머리 전부 다 노 오토 서머리 해주고 1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축약을 해주면 좋으니까 축약을 수동으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전부 다 축약을 좀 해줬고 얘네들이 정보 공유할 수 있게 시간을 좀 많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각각 라우팅 테이블 확인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축약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쪼개져 있는 정보는 쪼개져 있는 채로 나오게. 자, 지금 라우터 1번 입장에서 162, 10의 2번 네트워크 대역과 162, 10의 3번 네트워크 대역은 어차피 라우터 2번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통신 목적지가 162, 10의 2번 네트워크 대역을 찾아가는 그런 패킷이 온다 또는 162, 10의 3번 네트워크 대역을 찾아가는 패킷이 온다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얘한테만 보내주면 된단 말이야. 무조건 라우터 1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2번 네트워크 대역과 3번 네트워크 대역을 라우팅 테이블에 두 개로 표시하기보다는 하나로 축약해서 보여주는 게 성능에도 좋고 관리자가 보기도 편하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요 두 개의 네트워크 대역을 축약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162, 10의 2, 162, 10의 3 이 두 개의 네트워크 대역을 하나로 수동으로 축약하는 거. 아, 오랜만에 나왔어요. 이진수. 162, 10의 2번 네트워크 대역을요 이진수로 씁니다. 162, 10의 3번 네트워크 대역을요 이진수로 씁니다. 아이쉣. 다시 설명해야 되네. 지금 얘네 둘을 축약하는 거죠. 요거 두 개를 하나로 축약. 그래서
162, 10에 2번, 3번 네트워크 대역을 각각 지금 이진수로 쓴 거예요. 이랬을 때 이진수로 썼을 때 똑같은 부분까지만 끊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달라지죠. 0이고 여긴 1이니까. 그래서 똑같은 부분까지만 끊어요. 그리고 거기까지만 서브넷 마스크를 써줍니다.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 세보면 8개,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총 23개죠. 그래서 이렇게 축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축약했어요. 그래서 일단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RIP에다가 설정을 수동으로 해줘서 라우팅 테이블에 이렇게 2개로 나오던 설정을 하나로 나오게 줄여줘야 된다 라는 소리죠.